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번 주 분데스리가 최고의 빅매치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의 대결 1대1 무승부로 끝나는데요. 물론 경기 자체 스코어는 무승부였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을 경기력으로 아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투엘 감독 때는 레버쿠젠과의 맞대결에서 3대0으로 진 적이 있는데 콤파니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내용적으로도 결과적으로도 개선된 부분이 많은 거죠. 과연 콤파니의 뮌헨은 알론소의 레버쿠젠을 어떻게 눌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뮌헨의 선발 라인업을 확인해보면 나올 수 있는 포백을 최대한 뽑아냈고요. 오른쪽 풀백 자리에 왼발잡이 게이루가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큰 경기에도 주앙팔리냐 대신에 파블로비치를 사용하면서 뮌헨의 베스트 11을 가동했죠. 반면에 레버쿠젠 역시 나올 수 있는 베스트 라인업으로 나왔고요. 지난 시즌에 하던 것처럼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일단 바이언은 기본적으로 후방에선 백스리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오늘은 키미히가 거의 전담으로 내려와주면서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거나 지금처럼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줬죠. 그리고 그 앞에서 바로 파블로비치가 공을 받아줬고 무시할라도 때에 따라서 위아래로 오고 가며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백 게이루는 오른쪽 윙어 올리세가 사이드로 벌렸을 때는 안쪽으로 들어가주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이루와 올리세 둘이 방향을 바꿔가며 플레이했습니다. 그러한 뮌헨의 공격에 대비해서 레버쿠젠 선수들은 5-3-2 형태의 수비 형태를 갖췄습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안드리가 가끔씩 튀어나오면서 적극적인 수비를 해줬죠. 또 바이에른 뮌헨은 이런 경기적인 특징도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바이에른 뮌헨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투엘볼과 콤파니볼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고강도의 전방 압박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숫자를 앞쪽에 투자하면서 상대방의 골킥이나 롱킥을 유도했죠. 그리고 이 롱킥을 커팅하는 건 누구냐? 김민재 혹은 우파메카노가 담당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특히나 김민재에게 치중된 느낌이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실제 전방 압박의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뮌헨이 높은 지역부터 많은 숫자를 투자하다 보니까 레버쿠젠은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공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이 그리말도까지 향하고요. 그리말도가 앞쪽으로 전방 패스. 하지만 여기서 우파메카노가 타이트하게 접근하면서 파울로 상대방의 공격을 끊어줍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상대 진영에서 파울을 내는 것, 이런 것들도 상대 공격을 저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뮌헨은 레버쿠젠이 후방 빌드업도 못하게 만들고 계속 눌러놓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뮌헨이 이렇게 잘 눌러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먼저 주먹을 한 방 맞게 됩니다. 파블로비치가 뒤쪽에 있는 노이어에게 준다는 게 잘못 맞아서 코너킥이 되었고요. 이 코너킥이 바깥쪽으로 떨어져 나오는데 자카가 공을 잡고 안드리에게 공을 내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두 명이 한꺼번에 자카에게 쏠리면서 안드리는 슈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죠. 그리고 안드리가 좋은 퀄리티의 땅볼 슈팅을 때리면서 경기는 1대0 레버쿠젠이 앞서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뮌헨이 눌러놓고 있지만 경기를 지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쫓길 수 있었는데 여기서 또 뮌헨의 좋은 공격 작업이 득점을 만듭니다.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풀백 게이루가 이 공을 원터치로 툭 돌려주는데요. 그때 키미히가 이 공을 받으러 갑니다. 이런 것처럼 게이루의 다재다능한 능력이 눈에 띄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키미히는 이 공을 잘 잡아서 올리세에게 전개. 그 순간에 레버쿠젠 선수들은 한 번의 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수비 밸런스를 빠르게 잡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올리세가 케인 쪽을 보고 크로스로 올려주는데요. 이 공을 수비 쪽에서 걷어내는데 파블로비치가 이 공을 가슴으로 아주 잘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공을 오른발로 잘 갖다 대며 득점에 성공하는데요. 이 공이 파블로비치가 이 슈팅을 아주 정석적으로 잘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공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맞춘 게 아니고 떨어질 때 맞췄다는 거. 그리고 흐라데키 골키퍼의 왼쪽이 비어 있었는데 그 방향을 노리기 위해서 오른발 바깥쪽으로 맞춰서 공이 흘러나가도록 궤적을 설정한 것, 그리고 정확한 공의 강도까지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이 이후에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상대를 바짝 눌러놓는데요. 레버쿠젠을 눌러놓는 두 번째 방법, 바로 빠른 수비 구조 회복과 역압박입니다. 지금도 파블로비치가 공을 앞쪽으로 주다가 비르츠한테 끊겼어요.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역습이 시작되어야 하는 타이밍인데 뮌헨 선수들이 달리기 시합할 때 시작 총소리를 들은 것처럼 탕 하고 일시적으로 공 쪽으로 한 번에 뛰어갑니다. 그리고 뛰어가기 시작한 지 5초 만에
공을 가진 선수 뒤로 모든 선수들이 이동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 구조 회복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느끼는 투엘미넨 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결국 공을 뒤로 돌리게 되는데 무시알라는 또 여기서 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압박을 가고요. 결국에는 흐라데킥 골키퍼가 롱킥을 찰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롱킥의 끝엔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바로 김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블로비치가 여기서 공을 뺏길 때부터 김민재 헤딩으로 소유권을 회복하기까지 걸린 시간 단 15초입니다. 결국 이 소린 뭐가 되냐면 바이에른 뮌헨은 공을 뺏기고 15초에 체력을 몰빵시켜서 소유권을 얻어내고 다시 자신의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김민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반은 이렇게 1대1로 끝났고 비록 스코어는 1대1이지만 레버쿠젠이 아무것도 못하고 수비만 했다라는 게 저는 매우 인상적으로 느껴졌고요. 특히 게이루를 이용한 중원에서의 자유로운 스위칭이나 또 무시알라, 올리세 이런 유형이 다른 공격수들이 자신만의 장점으로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모습들까지 바이에른 뮌헨 축구 자체가 조금 더 강력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전반전의 김민재는 유독 상대와의 공중볼 싸움이 많았는데요. 그 공중볼 싸움에서도 아주 괜찮은 승률을 보여주면서 뮌헨이 상대방을 눌러놓고 축구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후반전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나브리의 슈팅이 골대에 맞은 게 너무 아쉬웠고요. 또 여기서 튕겨나온 공이 그나브리에게 향하면서 그나브리가 또다시 한번 골대를 맞추는 쌍골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 빼고는 그래도 레버쿠젠이 조직적으로 수비를 잘 해내면서 실점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이후엔 레버쿠젠도 역습을 시도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김민재 같은 선수가 이렇게 공중볼을 거의 머리 하나 차이 높이로 끊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상대 공격수를 빠르게 커버하면서 자신의 속도를 살린 수비를 해줬습니다. 오늘 김민재는 완벽한 만점 활약을 보여줬고요. 제가 김민재에게 특히나 놀랐던 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공중볼이 떨어지고 있는데 상대 공격수가 김민재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어요. 그리고 김민재는 이 공격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시야 자체가 골대 쪽을 보고 있었죠. 즉 공이 내 뒤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공을 끝까지 보고 이렇게 몸을 돌려서 헤더로 앞쪽으로 공을 끊어내는 이 모습,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92분 49초에 일어난 장면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그 시간대 틀어서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기는 전체적으로는 뮌헨이 눌러놓는 양상, 레버쿠젠이 수비하는 양상으로 진행됐고 양팀 다 교체를 번갈아 가면서 했지만 큰 스코어의 변화 없이 1대1로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 결과만 봤을 때는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조금 더 아쉬운 감정이 많이 들 것 같고요. 레버쿠젠은 원정에서 승점 1점 잘 챙겼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콤파니 감독이 이 김민재를 지원해주는 혹은 센터백을 지원해주는 키미의 위치를 되게 잘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상대가 김민재, 우파메카노 이렇게 센터백 2명만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압박을 하기 쉬운데 키미까지 내려오면서 백스리를 만들어버리니까 압박에 투자해야 하는 선수가 한 명 더 늘어납니다. 그럼 상대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첫 번째, 숫자를 더 늘려서 강력하게 압박한다. 두 번째, 달려들지 않고 그냥 뒤에서 다음 일을 도모한다. 근데 저는 대부분의 팀이 2번으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재가 압박을 받는 일이 줄었고 김민재는 기본 패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장점들인 속도나 공격성을 이용한 수비, 또 저돌적인 탱크 같은 피지컬 컨택, 엄청난 탄력으로 상대를 끊어주는 공중볼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경기가 오늘 경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비록 무승부를 거뒀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과연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에는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